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오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7개월 전에 제가 애플 투자 비중을 줄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방송은 미주은 방송에서 가장 악플이 많았던 영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끼는 종목,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듣게 되면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투자자를 만나게 될 때는요, 그 타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깨보는 과정에서 더욱더 커다란 확신을 가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한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텐데 이 영상 보시고는 많은 악플이 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미주은에서는 매월 1일 포트폴리오의 업데이트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결산을 며칠 전에 보내드렸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스퀘어라는 종목을 굉장히 비중 있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퀘어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요, 수익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80% 이상 되는 굉장히 저로서는 효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향후 스퀘어의 비중을 들려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매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왜 스퀘어의 비중을 앞으로는 늘려나갈지 않을지, 그리고 또한 왜 부분적으로 매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7월 4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스퀘어를 우리가 팔아야 하는 이유로 정해봤습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스퀘어를 아시나요? 두 번째로 스퀘어의 투자 매력과 리스크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퀘어의 2026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수의 악플이 기대되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주중에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시리즈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 영상에 비해서 제가 주말에 보내드리는 기획 영상들은 그 시간과 정렬, 에너지가 약 5배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공을 들인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스퀘어를 아시나요? 스퀘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하도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래도 스퀘어라는 종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모든 정보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2021년 3월 달에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seekingalpha.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료들을 참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스퀘어라는 기업의 미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퀘어의 미션 역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누구도 비용적인 이유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혜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하고 진실된 사회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션이 정말 멋있죠. 스퀘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기업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다음엔요, 스퀘어라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두 개의 생태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주은 방송을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죠.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셀러 모델, 두 번째는 캐시 앱입니다. 첫 번째 셀러 모델부터 살펴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POS로 시작했습니다. POS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이잖아요. 우리가 단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샵 같은 데 이렇게 방문해서 결제를 하게 될 때 작은 스크린을 가진, 모니터를 가진 그런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인들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P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POS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급여 서비스, 고객 관리, 우리가 CRM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고요. 사업자 대출, 그리고 직원 관리, 이커머스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은 캐시 앱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장세가 빠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캐시 앱 역시도 처음에는 P2P 송금만 가능한 굉장히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P2P라는 것은 person to person, 즉 개인 간에 송금할 수 있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해졌죠.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투자, 그리고 캐시카드의 역할, 다이렉트 디포짓, 그리고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부스트는 뭐냐면 캐시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시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퀘어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이제 지불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첨가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퀘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기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셀러 모델 쪽을 보면요, 셀러 쪽의 시장 매출 기회는 무려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죠. 또한 인디비주얼이라고 써 있는 것은 캐시 앱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기회인데 6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합이 16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현재 스퀘어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커다란 매출의 기회 중에서 약 3% 정도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비즈니스 영역 모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셀러 부분만 조금 띄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셀러 부분의 매출 기회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셀러 부분이 가지고 있는 매출의 기회가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살펴봤잖아요. 이 부분은 미국 쪽에서만 지금 850억 달러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 수치입니다. 거래 수수료 쪽이 한 390억 정도가 기대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300억, 그리고 스퀘어 캐피탈이라 해서 대출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대출 서비스 부분도 12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퀘어라는 기업은요, 최근 들어서 은행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쪽에도 5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매출의 기회가 창출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셀러 부분 쪽에 중장기 매출 전략을 함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러 부분은요, 850억 정도의 그 매출 기회가 지금 이미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중기 매출 전략 그리고 장기 매출 전략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중기 매출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인터내셔널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매출 성장 전략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대규모의 고객사를 점점 더 늘겨 나가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퀘어의 셀러 모델입니다.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셀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리텐션입니다. 리텐션이라는 것은 기존 고객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들 기존 고객이 기여하는 비즈니스의 그 매출이라든지 총수익이 얼마나 잘 증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지금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회색 부분이 뭐냐면요, 2017년 이전에 합류를 한 정말로 오래된 고객군을 얘기합니다. 이들 고객군이 기여하는 총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이 돼서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들이 기여하는 매출이 떨어졌다. 따라서 중소상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캐시 앱으로 넘어와 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캐시 앱의 시장의 규모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무려 9조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9조 달러라는 것은 총 거래 금액의 시장 규모죠. 매출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캐시 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 금액이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송금 서비스 쪽에 그 규모가 4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결제 서비스 쪽은 2조 달러, 그리고 투자 서비스 역시 3조 달러라는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러한 시장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제 스퀘어가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 기회의 그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기회 규모도 엄청나죠. 지금 샌딩 서비스라는 것은 송금 서비스인데요. 약 200억 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스펜딩은 결제 서비스입니다. 410억, 그리고 인베스팅은 투자 서비스인데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다. 따라서 전체를 다 합쳐보면 600억 달러 이상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 있는 시장의 규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스퀘어의 캐시앱 비즈니스 부분이 600억 달러가 넘어가는 매출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알파 부분에 대한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 전략을 살펴보면요,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롱텀, 즉 장기적인 전략을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매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퀘어의 캐시앱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퀘어 캐시앱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 사용자 수입니다. 월 사용자 수는요, 3,6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금 벤모의 가입자 수가 7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벌어져 있긴 한데, 하지만 캐시앱 같은 경우는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그 갭이 조금은 더 좁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월 평균 이용 수가 15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용자가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캐시카드, 다이렉트 디포짓, ATM 출금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매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요, 소수점 매매까지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캐시 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써야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니까요, 5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퀘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CE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광고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 가입자를 늘려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다. 마지막으로 130% 이상의 그로스 프로핏 리텐션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리텐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기존 고객이 그 다음 해에 기여하는 그 매출이라든지 총 수익이 무려 130%다. 즉 30%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기존 고객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요, 2021년에 1분기 총 수익을 살펴보니까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71%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퀘어의 캐시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3,600만 명이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그 성장세입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약 36배 정도 성장한 숫자고요. 2016년부터 4년간은 12배,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요, 단 1년 동안 사용자 수가 무려 50% 정도 성장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캐시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의 캐시앱은요, 이렇게 사용자 수만 성장세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매출의 구조도 굉장히 건강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만 보면요, 전적으로 P2P 송금 서비스 매출에만 의존을 해왔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결제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이 되면요, 주식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매출의 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캐시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캐시 앱이요, 페이팔의 벤모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 레이트인데요. 여러분들 테이크 레이트 제가 두어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 기업의 매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이크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총 거래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총 거래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를 우리가 수수료로 차지하면서 매출을 창출하게 되죠. 이 퍼센티지가 바로 테이크 레이트입니다. 페이팔을 보시면요, 전체 거래 금액에서 2.13% 정도가 지금 매출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스퀘어는 이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거래 금액에서 2.73% 정도를 지금 매출로 만들어내고 있다. 에이디안 같은 경우는 지금 1.29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스퀘어의 테이크 레이트는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사실 셀러 모델만 가지고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부터 캐시 앱이 기여하는 매출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갑자기 이제 캐시 앱이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의 총 수익을 담당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총 수익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 매년 성장하는 것이 스퀘어의 총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로스 프로핏은 무려 8배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스퀘어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셀러 모델이 굉장히 좋은 리텐션, 고객 유지를 가지고 있다가 2020년 들어서 감소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스퀘어의 캐시 앱 부분은요, 그 리텐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0년까지요, NRR이 예외 없이 100%를 초과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NRR은요, Net Retention Rate인데, Net Retention Rate이라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고객이 올해 들어서 몇 %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100%가 초과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이나 총수익을 올려줬으니까요. 이 부분이 캐시 앱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퀘어의 수익률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총이익 마진은 28.01%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순이익 마진이요, 좀 낮아졌습니다. 2.2%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순이익 마진이 19.6%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두 기업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에 순이익 마진이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요, 우리가 스퀘어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핵심의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스퀘어라는 기업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연간 연구 개발 비용은요, 전년 대비해서 약 33.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증가 추세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출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체 매출의 약 8.8% 정도를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페이팔은 12.3%였거든요. 따라서 연구 개발비 투자를 보더라도 페이팔이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발란시트를 통해서 스퀘어라는 기업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커런트 레이시오는 1.68입니다. 굉장히 좋죠. 따라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68% 정도 더 많다. 안전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부채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총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전체 자산 중에 80%는 빚이고 20%만 나의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현재 커런트 에셋의 규모가 9,300이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전체 부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로 원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 그리고 리스크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리스크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기술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퀘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 첫 번째는요, 단연 CEO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CEO는 잭 도시죠. 잭 도시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잭 도시가 샐러리로 가져가는 돈은요, 무려 2.75달러입니다.
3,000원 정도 벌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스퀘어의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3.5%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CEO인 잭 도시고요. 따라서 이 잭 도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겠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CEO의 비전은요, 팀의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제가 comparably.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본 설문 결과인데요. 설문에 참여한 스퀘어 직원의 100%가 스퀘어의 일원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한 설문에 참여한 스퀘어 직원의 100%가 스퀘어의 기업 미션 그리고 비전이 일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글래스도어에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글래스도어의 설문조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507명의 직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약 85%는 스퀘어를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하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94%나 되는 직원들이요, CEO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EO인 잭 도시가 스퀘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요, 스퀘어가 은행 그 라이센스를 획득했을 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려 2200명이 리트윗을 하고 또 13400명이 라이크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스퀘어 역시도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라든지 마케팅에 커다란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의 팔로우 수만 봐서라도요, 스퀘어는 벤모에 비해서 10배 정도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전통 은행과 비교해 보면요, 평균 CAC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CAC라는 것은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가인데, 요 CAC가요, 전통적 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925달러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스퀘어는 단 5달러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용자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퀘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스퀘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웹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파이낸스 앱 다운 순위를 살펴보면요, 양쪽 모두 캐시 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페이팔 같은 경우는 벤모 그리고 페이팔 두 개의 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는 경향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겠죠. 스퀘어의 또 다른 투자의 매력은요, 이제 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3월 1일에 스퀘어는요, 뱅킹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차터 어프루블이라는 것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은행 업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킹 어카운트 그리고 세이빙 어카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의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쪽이 가능해지면서요, LTV가 지금 53% 정도 증가했다는 그런 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LTV가 뭐냐면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즉, 한 명의 고객이 얼마만큼의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LTV라 그러거든요. 금액적으로요. 그런데 이 금액의 규모가 5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앞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스퀘어가 셀러 모델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스퀘어의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는요, 비교적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의 중소상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퀘어도 많은 타격을 받았었겠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의 그 수세를 보면요, 스퀘어 셀러 중에서 대형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퀘어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즉 셀러 모델 관련해서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경기가 향상되고 있다는 추세인데요. 그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델인 셀러 모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게 되면 여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센서스tat GOV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단 한 달 동안요, 약 50만 건
건 정도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4월 달에 비해서도 1% 이상 상승한 수치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스퀘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사들, 즉 셀러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투자 매력을 가진 것이 스퀘어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투자 매력을 단 한 페이지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매력이 남아 있죠. 자, 글로벌 캐시리스 페이먼트의 시장 규모가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 약 45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잭 도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잭도시는 지금 샐러리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잭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스퀘어 지분이 약 13.5%다. 따라서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스퀘어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놓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캐시앱의 사용자 수 증가세를 보니까요, 10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만 해도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출을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은 53%라는 건강한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연평균 매출 성장을 보니까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 캐피탈 대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스퀘어 파이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스퀘어의 글로벌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만 해도 일본이라든지 영국, 호주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억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퀘어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합병하면서 그 규모를 커다랗게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매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세컨 오더 임팩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퀘어의 앱을 다운로드 받고요.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들어와서 비트코인 주가도 확인을 하고 투자 활동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컨 오더 임팩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커다란 시장의 규모를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건강하다. 이 점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캐시앱이 가지고 있는 확장 잠재력입니다. 대출이라든지 체킹 어카운트 등의 은행 업무를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그 규모의 확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스퀘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퀘어의 투자 리스크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투자 리스크 중에 일반적인 거 4개를 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순이익, 어닝의 성장 추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스퀘어의 P&L, 즉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페이팔 같은 기업에 비해서 순이익 마진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죠.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의 리스크고요. 자, 두 번째 리스크는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스퀘어라는 기업인데, 따라서 스퀘어의 그 주가 역시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게 되죠.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는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2020년 2분기부터 정부에서 나눠주는 스티뮬러스 책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기업에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그 상승 작용을 줄 수 있는 스티뮬러스 책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나의 투자 리스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페이팔의 반격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본 것처럼 페이팔은 제트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잖아요. 이 제트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스퀘어가 지금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셀러 모델에 강력한 도전장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스퀘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셀러 모델 시장을 드디어 페이팔이 제트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진출을 하게 되면 이 경쟁 구조가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퀘어는 쇼피파이도 최근에 핀테크 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쇼파이라는 신생 기업도 그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스퀘어는 사실 굉장히 젊은 이미지,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인기를 구가해온 주가인데 거기에 이제 쇼파이가 끼어들면서 쇼파이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인기가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 차린 은행들이라고 제가 적어 봤는데요. 은행 쪽에서도 지금 아마도 핀테크에 투자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강한 자금을 앞세워서 혁신의 속도를 좀 빨리 이루어 나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스퀘어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탄한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태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앞에서 언급드린 4가지의 투자 리스크에 비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마지막 투자 리스크가 가장 최대의 투자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최대의 투자 리스크는요, 비트코인의 성공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의 매출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녹색 부분은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무려 11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는 거죠. 옆에 보시면요, 총 수익률이 지금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요, 비트코인의 그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순이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 증가 수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순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뭐냐면요, 2020년 2분기까지는 스퀘어의 주가가 매출의 그 성장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3분기부터 비트코인의 매출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게 되죠. 요 녹색이 그 비트코인의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스퀘어의 주가가요, 비트코인 매출의 상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출은 그대로 있는데 혼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매출은 마진이 굉장히 낮잖아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순이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투자의 리스크는요, 이번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가지의 선이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선은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스퀘어의 주가 성장률, 마지막에 그 오렌지 선은요, 스퀘어의 어닝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빨간색은 추세가 굉장히 좋죠. 지금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매출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요, 스퀘어의 주가 성장률인데 주가가 지금 매출을 따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선이 바로 어닝의 성장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닝의 성장률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매출의 성장이 지금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매출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이러한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넣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을 뺐을 때 어떠한 매출의 성장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적절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매출의 성장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은 비트코인을 뺐을 때 매출이 어떠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에 포함한 매출의 성장을 보면은 2020년에는 101.5%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2021년에는 지금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14.8%라는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빼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0년에는 17.37%의 매출 성장, 그리고 2021년에는 25.26%밖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면 PS 레이시오입니다. Price to Sales
세일즈 레이시오, 1년간 발생하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지금 확장이 돼 있는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을 끼고 나서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현재 PS 레이시오는 5.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제외하고 PS 레이시오를 다시 계산해 보면요, 17.62가 나옵니다. 17.62라는 PS 레이시오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따라서 스퀘어의 주가가 그렇게 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비트코인의 매출을 빼고 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이번에는 2025년 스퀘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까 합니다. 2026년이 아니고 2025년 예상 주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치주 우량주,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고요. 만약에 어닝이 불규칙하거나 나오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주 모델을 사용합니다.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2년째 프로핏 마진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어닝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순이익 마진이 3%도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성장주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가치주 우량주 모델을 사용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레비뉴 퍼 시어나 아니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사용하게 되면 착시 현상 때문에 정확한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어닝을 이용하는 가치주 우량주 모델을 사용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모델을 이용해서 2025년 스퀘어의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수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닝 퍼 시어, 그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2025년 예상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부풀려질 수 있는지 그 프리미엄의 예상치가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 수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닝 퍼 시어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요, 지금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5.8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6년을 보면 5.02달러로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25년까지는 여러 명의 전문가가 내놓은 전망치의 그 평균치를 볼 수가 있고요. 2026년부터는 단 한 명의 전문가만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5.02달러는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단 한 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 명의 의견이 녹아들어져 있는 2025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오늘 예상 주가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컨센서스 EPS 리비전 트렌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2025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EPS의 규모가 5.80달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5.80달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 트렌드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난 5년간의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스퀘어의 EPS 예상치는요, 대부분 감소하거나 아니면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2025년이 됐을 때 스퀘어가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이 5.80달러에서 많은 부분 상승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5년이 됐을 때 EPS는요 5.80달러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요. 이번에는 PE 레이시오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PE 레이시오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스퀘어의 PE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60.46까지 떨어졌었고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709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현재 PE 레이시오도요 339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 가 있죠. 중간치를 살펴보면 250 정도가 나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PE 레이시오 벤치마킹을 할 때 페이팔이 가장 가까운 기업이 되겠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66.08이라는 PE 레이시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퀘어에 비해서 그 프리미엄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자, 쇼피파이가 굉장히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주식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피파이의 PE 레이시오도 11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114를 바라봤을 때 스퀘어의 339라는 그 프리미엄은 너무나 높은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마스터카드의 P 레이쇼는 57, 비자 카드는 49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높아도 좀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봐야겠죠.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EPS 곱하기 PE 레이쇼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EPS 같은 경우는 5.80달러로 고정을 시켜 놓고요. 자, 이제 프리미엄만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긴 하지만 339.56이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게 되면요, 5년 안에, 2025년이니까 4년이죠. 4년 안에 8.2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시나리오가 달성이 된다면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요, 과거 10년 동안 보여준 최소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하락한다면, 즉 최소 수준이라는 것은 60.46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PE 레이쇼가 60.46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351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241이기 때문에 약 45.50% 정도를 4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그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45%라는 수익은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페이팔의 PE 레이쇼 정도로 하락을 한다면, 지금 페이팔은 66이잖아요. 페이팔이 스퀘어랑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굉장히 좀 스퀘어보다는 먼저 등장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스퀘어가 페이팔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한 4년, 5년 후에 페이팔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6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지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383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59%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4년 동안 59%면 사실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주가의 상승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보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아마도 페이팔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 챕터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340배라는 PER은요, 그 어떤 기업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스퀘어의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두 번째로요, 향후 스퀘어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대박이 나지 않으면 스퀘어라는 그 주식의 주가는 조금씩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자, 그렇다면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기대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너무나 올라간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의 투자 방향은요, 지금 현재 스퀘어라는 종목에 12,700달러라는 좀 커다란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를 차츰 타 종목으로 조금은 옮겨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판단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너무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벤자민 그레함이 남겨주신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In the short run, the market is a voting machine, but in the long run, it is a weighing machine. 우리가 짧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기 투표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저울과 같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저울이라는 것은 두 개의 축이 있고요. 한쪽은 기업의 가치가 들어갈 것이고 다른 한쪽은 기업의 가격, 즉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크게 벗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미주운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열심히 머리를 싸대고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공부하고 리서치를 함으로써 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의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가고자 하는 노력이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스퀘어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스퀘어가 나쁜 주식이다, 지금 스퀘어를 팔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리서치나 공부를 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에 맞춰
맞춰서 나의 투자 활동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퀘어라는 주식을 너무나 좋게 봤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식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지금 스퀘어라는 주식이 너무 고평가됐다. 따라서 조금은 비중을 줄여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공부한 거에 맞춰서 제 판단에 입각해서 그 투자 활동에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성공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보다는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에 녹화할 때요, 조금 짧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기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긴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내일 시작되는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따끈따끈한 올미주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